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4학년도 서울 초등특수 합격생입니다. 제가 이제 임용 시험을 준비할 때 합격생분들의 수기와 또 특수교육 카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던 만큼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기가 공부 방향을 찾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학년이 되는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3학년 때는 학교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너무 일찍 시작하면 지칠 것 같아서 이제 1 년만 딱 공부하기로 했고, 이제 제가 서진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서진 선생님은 흔히 특통령이라고 또 불리시는데요. 이제 학교 선배님과 동기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가장 많이 추천해 주는 강의가 서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임용에 관해서 이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조언에 따라서 서진 교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등특수에 적합한 강의를 진행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진 교수님께서는 현재 임용 시험의 경향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공부와 교생 또 임용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초등 시험에 맞춰서 중요한 부분만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만큼은 놓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저의 월별 공부 방법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그렇게 공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지키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한 달씩 계획을 잡아 놓고 이 한 달 동안 이걸 하려면 내가 일 주일에 뭘 해야 되고 또 일 주일 동안 이걸 하려면 하루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네, 포스트잇에 대강 적어 놓았고 수행 여부를 OX로만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 역시 어 과목별로 측정하지는 않고 이제 하루에 총 공부 시간 정도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 월부터 3 월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이때는 내용을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익숙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을 책에 필기를 한 다음에 A4 용지나 노트에 책을 보고 옮겨 적으면서 공부를 했고, 이제 4월 달에는 심화 강의를 들었는데 이때도 강의를 밀리지 않고 이제 듣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고, 이때는 이제 책을 보고 옮겨 적으면서 조금씩 암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저는 이제 교생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임용 공부를 같이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어 교생과 임용 공부를 병행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교생에만 온전히 집중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달 동안 교생하고 나서 공부를 해 보니까 크게 잊어버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도 5월 한 달은 교생에만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생이 끝난 후에 마음을 다잡는 것인데요. 저도 이제 다시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어서 날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기본 이론 복습 외에는 크게 했던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 책을 활용해서 이제 그 책 앞에 있는 키워드와 개념을 복습하는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때 달랐던 점이면 제가 이렇게 색깔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알고 잘 모르는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이제 향후 후반부에 이제 빠르게 회독을 돌릴 때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7-8 월에는 기출문제 변형 강의가 올라오는데요. 저는 이 기출문제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전에 개념을 공부할 때와 달리 그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해설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고, 이제 채점을 한 후에는 기본 이론서를 보면서 그 문제 프린트의 여백에 해설을 다시 옮겨 적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개념을 정리하고 이제 문제에 적용된 개념을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많이 틀리거나 잘 몰랐던 부분은 이제 교수님께서 변형하신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변형해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네네. 후반부인 9 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백지 인출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책을 완전히 덮고서는 인출을 하지 못해서 기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 앞에 마인드맵을 펴 놓고 이런 키워드와 관련된 개념을 쓰는 방식으로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10월 정도부터는 파이널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직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직접 다른 어 지 네 수험생들과 함께 이제 모의고사를 풀다 보니까 이제 현장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고 적당한 긴장감을 가질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전국 지역별로 그리고 응시 지역별 점수와 석차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석차에 따라서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 난 이번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 그 모의고사 성적과 실제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여기에 크게 기분이 좌지우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모의고사를 푸신다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놓고 푸셔야 하는데요.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긴장감 때문에 어 정답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을 적게 잡고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는 공부를 할 때 좀 편식이 심한 편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만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시험이 임박해서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이제 그동안 안 했던 부분과 몰랐던 부분만 공부를 했고 잘 아는 부분은 거의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논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술도 서진 교수님의 교재를 활용했고 처음에는 정답을 이제 따라 쓰면서 논술의 형식과 또 정답을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지를 익히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된 후에는 지문에 번호별로 정답을 표시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게 정답인지 근거를 찾고 이것을 논술에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논술을 쓸 때는 50 분으로 시간을 잡았고 이제 해설과 비교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장특법과 총론 같은 기타 부분과 초과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특법과 총론은 이제 동기 선생님과 2인 스터디를 이루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어 장특법과 총론을 옮겨 적으면서 이제 외운 것으로 공부 인증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된 후에는 이제 중요한 단어나 어구, 통문장, 빈칸을 뚫어서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장특법이랑 총론은 이제 뭐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이제 장특법은 제가 작은 노트에 옮겨 적고 나서 이제 뭐 통학하는 시간이나 좀 여유 시간에 계속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자와 지문자는 또 5인 스터디를 만들어서 밴드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UDL과 웹 콘텐츠는 사실 제가 거의 암기를 하지 못했고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 크게 드릴 팁은 없고 이제 큰 항목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과정은 백구팀 연간 패키지를 수강을 했습니다.
기본 이론을 들은 후에 다른 선생님의 스제트나 또 정리된 노트를 다운받아서 암기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을 공부한 후에는 기출 문제집을 풀었는데요. 사실 제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을 맞춘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개념이 주로 출제가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아까 진행했던 스터디의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 월부터는 이제 파이널 강의가 시작되는데 이 모의고사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는 채점은 하지 않았고 이제 어느 정도 고민을 한 후에는 바로 해설집을 보고 그냥 답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2 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 차는 시험과 면접, 지도안, 시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서 시험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연은 저는 이제 23 년도 서울 기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순으로 서울 기출을 먼저 훑고 23 년도 경기 평가원 같은 기출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구상이나 시연 시간 모두 실제 시험과 똑같이 맞춰 놓고 연습을 했고 이제 제가 시연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수업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의 평소 말투나 서 있는 자세, 습관 등을 알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과 면접 모두 똑같은 동기 선생님들과 4인 스터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수업을 보고 상호 피드백을 하였는데요. 이제 이를 통해서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또 저의 약점은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다 돌린 후에는 이제 학생의 수준이나 수업 조건을 조금씩 변형하면서 그래서 저희들만의 예상 문제를 만들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진 교수님과 조이쌤 그리고 현직 서울 선생님의 2차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제 수업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피드백이 정말 다양해서 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수업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제 무엇을 따라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고 했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을 가져가시는 것이고 또 선생님만의 수업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은 적절히 선택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시고 조금 더 취사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면접 역시 4인 스터디로 진행을 했고 이제 23 년도 서울 기출부터 역순으로 돌리고 다른 지역 기출 문제를 보았습니다. 또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4 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이 다른 선생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토의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었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했던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처럼 연습할 때 3 명이 면접관 역할을 하고 1 명이 이제 수험생 역할을 하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인사하고 면접을 하는 그거를 이제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이쌤 책 뒤에 이렇게 예상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스터디에서 이 예상 문제를 구상형과 즉답형으로 나누고 이제 실제 면접처럼 진행을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이 제가 정리를 했던 것이 어떤 하나의 만능틀이 되었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를 활용해서 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저에게 특수교육이란 무엇입니다."라는 문제에 제가 책을 적어 놓았는데 이번 서울 기출에서 책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이제 즉답형임에도 불구하고 큰 고민 없이 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다 지도안이 있는데 이 지도안은 정말 시간이 생명입니다.
이 60 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을 보다 보면 현장에서 구상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도입과 활동 1, 2, 3 정도는 만능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입 같은 경우에는 인사부터 어떤 활동을 순서대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게 할지 정해 놓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돼도 그 틀에 끼워 맞추면 되고,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반응만 조금 수정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활동도 뭐 활동 1은 개념 설명을 하고, 활동 2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뭐 움직임을 알고 뭐 표현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이 만능 틀에 끼워 맞춰서 활동 1에서는 다양한 움직임의 모습과 그 뜻을 설명을 하고, 활동 2는 학생들이 직접 앞에 나와서 퀴즈를 푸는 그런 문제로 지도안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고, 특히 이번 24 학년도 기출에서 학생들의 개별 문제 행동 중재 방안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습을 하실 때 학생별로 다양한 문제 행동을 설정을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도 같이 구상을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지도안에 교수 학습 활동 칸이 이제 백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칸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 자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신분증으로 나누셔야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허증을 활용해서 뭐 어느 선에 면허증 시작 부분을 맞추고 어디 숫자가 쓰여 있는 부분까지를 교사의 활동 칸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규칙을 정해서 모든 시험 예상 문제와 그 실제 시험에서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지도안을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시간도 조금 더 촉박하게 잡고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45 분에서 50분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물론 50분 안에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껴보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다운을 받았고, 합격 시그널이라는 다른 교재를 추가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책이 잘 정리되어 있긴 했는데 일반, 초중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아서 스스로 잘 선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재와 시책을 참고해서 A4 용지에 다시 정리를 했고, 이제 문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추가해서 저만의 만능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경험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든 과목을 골고루 공부하셔야 합니다. 시험 과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누구든 뭐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 또 어렵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임용은 이제 소수점으로 갈리는 시험이고, 이제 1차 고득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분만 공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도 저는 특학의 학습 장애랑 공학, 그리고 초과정의 수학, 과학이 정말 어려워서 초반에는 공부를 거의 안 했고, '오늘 해야지.' 하다가도 그냥 넘긴 날도 많았어요. 근데 시험이 다가오니까 되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뒤늦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학습 장애랑 과학 같은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늦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이제 1 차도 붙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처럼 뒤늦게 고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균형 있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일단 초반에는 모든 과목을 베이스로 공부하시고 중후반부에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지 인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할 때 그냥 책을 펴 놓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내가 모든 걸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이 잘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완전히 덮고 인출하는 것은 힘들어서 이제 마인드맵에 키워드를 이제 펴 놓고
그에 해당하는 개념과 설명을 쓰는 정도로 인출을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다른 선생님들께도 백지 인출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를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앞에 부분은 다 잊어버리셔도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수기나 카페를 찾아보면 거기에 쓰여 있는 방식이 정답인 것 같고 왠지 내가 하는 거는 틀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공부법을 따라하다가 이제 포기한 적도 많고 왠지 이렇게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년간 공부하시면서 만든 자신만의 공부법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신만의 내공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공부법은 참고 정도로 활용을 하시고 선생님들의 공부법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용 합격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절대 한 가지 방법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각자의 방법대로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임용 합격이라는 목적지에서 반드시 만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자신을 믿으시고 자신만의 방법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수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용을 준비하면서 부담도 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용 준비 기간을 떠올렸을 때 그저 힘들기만 했던 지우고픈 시간이 아닌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즐겁고 의미 있었던 시간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네, 모든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